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커지는 낙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재가 겹겹이 쌓여간 10월은 마지막 거래일도 결국 악재로 시작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코스피는 다시 2,3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9개월 만에 740선이 붕괴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세에 시총 상위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상위 10위권 종목 중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네이버와 알테오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 3종목뿐이었습니다. 특히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의 급락세가 컸는데요. 악재골이 더욱 깊어진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살펴본 대로 2차 전지주의 급락이 시장을 크게 흔든 하루였습니다. 지난 밤에 테슬라는 5% 가까운 급락으로 $200가 깨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테슬라발 악재 2차 전지주 탈출구 없나입니다. 테슬라의 오랜 파트너이자 공급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최근 배터리 생산을 줄여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개월 만에 테슬라 주가는 $700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기차의 수요 감소 우려가 더욱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반등에 나섰던 2차 전지주 일제히 무너진 하루였죠. 네, 먼저 셋업체인 LG엔솔과 삼성 SDI가 동반 급락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5% 가깝게 하락하며 41만 원 선을 겨우 지켜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7% 급락하며 20만 원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LNF,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가격 인상 소비 기대 화장품주입니다. LG생활건강,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가 제품 가격의 인상에 나선다는 소식에 중국 관군제 등 열말 특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화장품주들은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네,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뷰티스킨, 마녀공장, 코리아나 등이 하반기 성장 기대감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불확실성 장세 속 성장성이 주목받는 화장품주, 기업별 성장 추이 꼼꼼히 비교하시면서 종목 잘 선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 SDI와 LNF,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마녀공장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마음 아주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장 상황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대형주 셀이 강해지는 분위기인데 먼저 외국인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부장님의 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시장을 다소 좀 조심하자라고 언급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또 환율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와 태국, 필리핀 이렇게 환율 위험국으로 한 세 나라 정도가 이제 지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 세 나라 중에서도 가장 조금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외화 자산을
그 미국 국채라든지 뭐 MBS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평가 손익도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약한 거리가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일단 수출이 뭐 급반진 크게 갑자기 좀 좋아지거나 이러한 좀 뭐 드라마틱한 무슨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이제 원화 약세 기조는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역시 뭐 글로벌 경기 역시도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다소간에 좀 당장에 내일은 좀 사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제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이 참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인데 사실 뭐 주식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와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장세에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해서 내 손실을 만회를 해보자 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다, 나는 좀 뭐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세인 것 같은데 자, 이 시점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포트를 조금 방어해 갈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 포트 방어라는 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서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될 거냐, 그 선택도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눌린 자리고 그동안에 어떤 악재들을 반영시킨 위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서 물량을 많이 줄일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선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지금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잿빛이 가득할 때 매수 기회다라는 어떤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락다운이 진행이 되고 대공황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경기가 멈추고 전 세계적으로 멈추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을 때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좀 바닥을 잡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불확실성 요인들이 분명히 아직 좀 남아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위치에서 많은 분들이 비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질 때쯤에 오히려 이제 반등이 어떤 시작될 수 있는, 적어도 기존에는 어떤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렵고 우는 아이 지금 뺨 때린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상황 맞지만 지금 이번 주에 그래도 저는 반등 시도가 한 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방어적인 성격은 가장 좋은 거는 그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안전지대, 이 종목이 좋을 줄 알고 매수했는데 또 빠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지대는 사실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강했던 종목이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시장이 나쁘다라면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분명히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저는 일부 현금은 들고 시장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에서의 어떤 반등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지 않나. 그게 어떤 추세적인 어떤 전환보다는요,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운 내셔서 시장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끝은 나올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 기회를 모색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서 이제 첫 번째로 투대안경 20픽 첫 번째를 테슬라발 악재 2차 전지주의 탈출구가 없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우선 끌어줘야 하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200가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지금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파나소닉의 배터리 감산 소식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최근에 불거지는 악재가 중장기 성장성 훼손이 아니라 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그칠 것이다라고 좀 한다고 하면 이 단기적이라고 하는 기간을 뭐 언제까지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지 김성민 부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어제 세 가지의 악재가 있었죠. 말씀하셨던 파나소닉의 감산, 사실 소폭 감산이고요. 주로 이제 테슬라의 오랫동안 공급을 해왔었고 주로 고가 차량에 공급을 해왔던 것인데 뭐 소폭만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시장의 안 좋은이 더 크게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특히 또 이제 반도체 칩 생산 업체 온세미컨덕터가 이제 4분기 매출 전망 보고를 약간 하회하면서 어제 좀 급락을 했죠. 이제 그런 영향들도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자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전망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이런 영향에서 오늘 2차 전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요. 글쎄요, 이게 다 단기적인 이슈일까? 이게 대부분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판매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 현기차를 제외하고는 테슬라, 포드, GM 모두 다 공이 최근에 좀 보수적인 전략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라는 점들이 역시 또 부담 요인이고요. 다만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정 가격 이내에 있는 전기차 구입이 내년부터는 이제 바로 $7,500 매수 자체할 그 차를 살 때 즉각 면제되는 그런 조치를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 이외에 일반적인 그런 차량들에서 세제 혜택들이 조금 더 그래도 이 전기차의 판매량에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4분기까지는 다소 조금 좋지 못한 흐름들은 이어질 공산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심스러운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4분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은 지금 사실상 좋은 호재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되게 조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치 이슈와 경제 이슈가 지금 복합적으로 조금 안 좋게 좀 꼬여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풀릴 수 없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뭔가 지금 유가도 좀 밀리고는 있지만 유가가 빠지는 게 사실 호재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밀리는 게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시장을 읽어버리고 실적이 좋아도 피크아웃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밀려버리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더 많이 밀리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투심이 그만큼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이 똑같다라면 전기차를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싸다라고 하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될 만한 요인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이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 결국엔 내년에 어느 정도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나는 아니면 예상보다 좀 좋은 상황이 조금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는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당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더 크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어떤 추이들이 가장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도 좀 불확실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수요 둔화 우려에 지금 갇혀 있죠.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삼성 SDI 그리고 LNF에 대한 전망을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의 고사인이 들어와 있는데 홍희진 파트너께서 삼성 SDI에만 지금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지금 고사인 주셨으니까 SDI 고할 수 있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사실상 어찌 보면 밸류 매력도가 가장 있는 2차 전지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BR이 1.8배고요. 12개월 포워드 PR이 14배 정도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밸류가 왜 중요하냐면 PBR이 1배 미만인 종목 또는 그다음에 퍼가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방이 좀 제한적이거나 반등이 좀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들이라고 해서 아예 안 빠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밸류 매력이 상당히 좀 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같이 끌려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고사인을 좀 드렸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쪽 매출 비중도 중요하지만 ESS라든지 전고차 배터리 상용화, 그다음에 지금 전자제품 쪽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기대감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매출이 일으킬 만한 요인들도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엔드 제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형 물량을 대량으로 좀 푸는 이제 그런 정책보다는 일단은 뭐 BMW라든지 폭스바겐 쪽으로 납품이 좀 되고 이제 그들이 어떤 판매되는 제품 자체가 저가가 아니라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셀업체 중에서는 마진이 가장 좋습니다. 7에서 한 8% 정도 마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면 어떤 턴을 좀 가장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사인을 드렸고 뭐 지금 무조건 매수하자 이런 의미보다는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위치는 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가 전략을 뭐 고수를 하고 있고 마진이 당연히 뭐 좋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밸류 쪽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뭐 강하게 고사인을 주신 건 아니다라고 하셨고 김성준 부장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많이 빠졌더라도 경계를 해야 되는
하는 부분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사실 뭐 실적 지난번 26일 날 3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았어요. 4,960억 정도 나왔고요. 네. 4분기도 한 5,200억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실적은 가장 좀 안정적인 건 분명히 삼성 SD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리스크를 잠재울 만한 자체적인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그런 시장 때문에 사실 저는 일단 스탑 사인을 좀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종목도 없다. 자, 삼성 SDI의 이제 실적을 알려주셨는데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지금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 SDI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파트너님 보시기에는 어떤 트리거 좀 보이세요? 아까도 지금 좀 전에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요. 셀 업체 중에 높은 마진. 그러니까 지금 SDI 같은 경우는 한 7.7.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조금 예상 어떤 범위에서 좀 실적 달성이 좀 됐는데 7.7%.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9% 가까운 마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로 마진이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방어력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측면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라는 건 저는 사실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손실 볼 가능성이 높으냐, 10% 수익 볼 가능성이 높으냐, 그게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그래도 적어도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현재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ESS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30년도 뭐 상용화 이야기가 좀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 요인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뭐 가전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겠죠. 이런 부분이나 ESS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쪽 이쪽에 어떤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은 남아 있다. 단 시장 분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또 생각보다 좀 덜 빠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의 주가를 보니까 3개월 동안 뭐 기술적 반등이 살짝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 뭐 조정 구간에서도 빠질 만큼 빠져나오고 잡으신 분들도 지금 좀 손실 구간에 계실 텐데 이럴 때 좀 전략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난주 26일 날 기록했을 때 41만 7,500원이 이제 저점이었고요. 당시의 거래가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거래를 동반했었던 그런 가격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가격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과감하게 일정 부분은 조금 물량을 좀 축소한다라는 그런 마지노선적인 그런 전략을 자체로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리스크 관리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최저점을 이탈 시에는 일단 매도를 좀 일정 부분은 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하박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LNF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NF도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 반전을 했는데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8% 넘게 밀렸는데 이제 LNF 스탑 사인 주신 이유를 홍유진 파트너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사실상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양극재 전문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을 놓고 보니까 상당히 조금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판매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YOY로 봤을 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2021년도는 전년 대비 100% 이상,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분기 정도까지는 40% 이상 성장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뭐냐면 성장률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성장성보다는 공급 증가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도 공급이 더 증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당연히 좀 밀리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튬 가격이 지금 안정되지 못한다라면 LNF는 계속적으로 실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도 탄산 리튬이나 이런 어떤 리튬 가격들이 하향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셀업체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배터리라는 거는 자동차가 팔리지 않으면은 이걸 팔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전방 산업이 먼저 안정을 좀 보여준 다음에 그때 이제 조금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SDI라는 건 조금 더 이제 전략이 다른
다른 부분은 뭐냐면 네. 약간 대응할 때는 변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전략 제기가 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스탑세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NF가 또 테슬라 주가에 또 예민하게 함께 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더 좀 크게 밀렸는데 그러면은 뭐 일단은 그 양극재 가격이 조금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LNF가 좀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어렵다라고 보실까요, 부장님? 예, 맞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뭐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도 보더라도 계속해서 좀 하향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에서 지금 300억대, 혹은 그 이하로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100억대를 전망하는 그런 뭐 증권사들도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양극재의 이런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 또 주요 고객사가 단기적으로 뭐 출하 조정을 좀 하면서 Q도 좀 감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3분기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염려가 되고 특히나 또 가지고 있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까지 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런 이중고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날 언론 보도에서 유럽 신규 고객사와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에 대한 그런 보도가 나온 바 있었고요. 보도를 본다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테슬라 의존도를 다소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큰 그런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단기간에 막 수익성으로 바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런 좀 이제 양극재 가격의 약세가 계속해서 지금 실적에 발목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급적으로 좀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LNF가 사실 2차 전지의 그런 뭐 탄력적인 상승을 보일 때도 조금 둔화된 모습이 아쉬웠다고 하면 또 빠질 때는 지금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주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종토방에서는 뭐 답답해서 회사를 찾아갔다라는 뭐 글도 나오고는 있던데 사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기다리는 게 억울해서 내가 좀 견뎌보겠다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30만 원대에서 지금 고점 대비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좀 뭐 비중 조절을 해야 할지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물론 이제 이 종목을 얼마나 들고 계시느냐에 따라 전략이 또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시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들이 또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9.11 테러 당시에도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고 근데 그 이후에도 반등을 했고 2008년도 이후에도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나중에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과연 그러면 주도주가 뭐냐? 그럼 다시 2차 전지가 주도주 자리를 꿰찰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꼭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에 좀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또 손절일 거냐, 아니면 또 매수일 거냐, 이제 그게 판단이 조금 더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근데 이제 월봉인데 지지 라인이 지금 현재 16만 원 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항으로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1차 목표치는 16만 원짜리가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올 때는 11만 5천 원 라인.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인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많이 밀린 자리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 강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16만 원 터치가 될지 안 될지, 네. 요거를 판단하고 나서 지금 나중에 비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 전략을 주시기도 어렵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도 참 어렵네요. 이게 지금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수급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늘 어려운 시장이 있었지만 다시 또 기회는 왔다라는 또 얘기도 좀 인상적인데 자 오늘 화장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의 주요 화장품 업체가 11월부터 가격 인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이익 확장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됐었는지 그리고 화장품 가격 인상이 뭐 고가품과 중저가품의 수요에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트너님께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경제 시간에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을 하는데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이게 수요가 바뀔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상을 했는데 탄력적으로 수요가 변하지 않고 계속 팔리던 물량이 팔리게 되면 이건 거의 필수품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재 같은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각자의 어떤 상황, 그다음에 내
몸에 맞는 어떤 체질,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뭐 유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무조건 소비가 자체가,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가격 인상이 됐을 땐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보통은 정권 말기라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부진할 때 가격 인상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좀 흐름이 좋은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서 기대감 요인들이 좀 작용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매출이 무조건 늡니다, 줄어듭니다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격이 인상이 됐을 때는 수요 감소, 우려 감도 분명히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다면 화장품 관련주도 지금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우려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 인상이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경제 상황과 함께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마녀공장 강했습니다.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의 사인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하나의 스탑 사인을 제외하고 다 곧사인이 지금 들어왔어요. 김성준 부장께서는 이제 마녀공장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11%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3분기에 좀 실적은 부진했습니다만 코스알엑스 지분 추가 인수 소식 그리고 화장품 업계 이제 가격 인상 소식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좀 올라줬습니다. 자, 홍혜진 파트너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어떤 거 좀 좋을까요? 일단 지금 사실상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적자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중국 매출 비중이 너무 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좀 보니까요. 지금 3분기까지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기초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한 5,500억 정도,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이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의 100% 이상 성장이 좀 나타나는데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좀 저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중국 매출이 절대적이다. 근데 이제 중국 쪽 매출은 작년보다 한 22% 정도 좀 감소한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전체 화장품 우리나라 수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다른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일본, 유럽, 미국 쪽 매출 다변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사실 좀 꺾이면서 그 인디 브랜드나 ODM 업체로 수급이 좀 몰려갔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은 뭐 코스알엑스 지분 추가 인수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좀 이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전략까지 한꺼번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사실 실적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둘 다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앞서서 이제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의존도를 조금은 낮췄다라는 그런 긍정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무엇보다 오늘 코스알엑스의 지분 추가 인수 소식이 가장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코스닥의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 코스알엑스라는 회사도 상장이 돼 있었다면은 같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좋았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매출이 2천억이 폭 넘었고요. 올해 상반기만 매출액 1,900억에 영업이익 717억을 기록하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그런 실적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네요.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최근에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수출이 전체 한 90%가 넘는 상당히 좀 다양한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지금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회사를 그래도 이제 지분 93%대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향후의 실적에도 상당히 좀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가니까 크게 좀 개선될 수 네.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줄 정도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가격적으로 일단은 뭐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립니다. 물론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만 원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보가 오히려 좀 눌린다면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런 또 그래도 자체적인 그런 이제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4만 원, 손절 가격은 차라리 오늘 그 네.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가져간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역시 이제 저가를 깨지 않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마녀공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 장중에 굉장히 탄력
강했죠. 20%를 넘게 상승을 하다가 8% 정도로 상승폭은 좀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마녀공장은 뭐 일본 쪽도 괜찮고 중국의 또 광군제에 대한 매력도 좀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사실 마녀공장은 상장 초부터 상당히 좀 밸류를 좀 비싸게 좀 받고 상장을 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타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보다도 여전히 최근에 물론 주가는 빠졌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조금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일단 모델도 일단 최근에 뭐 탑티어급 모델로 기용을 하고 일본 전문 또 이제 제품까지 출시를 하고 또 이제 그 입점하고 있는 그런 점포수 상당히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존재하고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광군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매출은 분명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회복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스탑 사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홍희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우선 마녀공장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일주일 전부터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사인 주신 이유와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는 사실상 긍정적으로 바뀐 지는 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추 다변화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종목이 뭐 실리콘2라든지 아니면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그루드랩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였고 뭐 VT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됐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작년에 이제 일본 쪽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에서 매출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꺾고 30년 만에 1위 했다라는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매출처를 좀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뭐냐? 결국 좀 성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요인들이 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어떤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항 자리가 지금은 좀 이제 심해지는 구간에 좀 돌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34,000원에서 35,000원 자리가 저는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36,000원 자리가 넘어갔을 때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고기가 좀 넘어가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룸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어떤 속도로 또 다시 급등일 거냐 이제 그거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매도의 기술 종목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광 페인트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엔터 사업을 하고 있는 아센디오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7% 강세 보이면서 1,184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항공 우선주도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지만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2%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또 3거래 연속 상승 중인 진에어 역시 시간에서 3% 강세를 보이면서 11,54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한국 알코올이 10%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알코올이 국내 석유화학 제조기업과 2,698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11,000원 선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크리스 FNC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골프웨어 업체인데 기관이 5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립니다. 8% 강세 보이면서 9,64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AI 기반의 안티 드론 사업에 진출한 IM 오늘 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6% 강세 보이면서 7,60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티웨이홀딩스가 3%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도 3% 상승했지만 오늘의 상승분을 그대로 되돌리면서 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빨간불 켜냈던 제주은행도 시간외에서 소폭 밀리면서 1.3% 하락하면서 1,95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S&T 홀딩스 보시면 호실적을 기록한 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시간외에서는 현재 1.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1.2% 밀리면서 15,8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XINC가 4%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뒤이어서 컨벤션 업체 그리고 전시 관련주인 메세이상도 4% 하락률 보이면서 2,755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였던 뷰티스킨도 2% 넘게 하락하면서 2만 원 선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견고하게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대응이 가능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중현 파트너, 삼성전자, 홍희진 파트너, LIG 넥스원, 그리고 김성준 부장, 알테오젠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변동성 장세 대응 종목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라이징 포인트로 그 삼성전자 개별 종목보다는 그냥 지수를 사자는 의견을 한번 저는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을 산다라는 의미로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삼성전자의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리기 앞서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갖고 온 것 자체가 되게 좀 죄송하죠. 왜냐하면 이 종목을 산다는 거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 코스피 지수에서 한 2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겠다는 건 그냥 딱 지수만큼만 플레이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전략인데 아니 그러면 뭐하러 귀찮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수수료까지 내면서 이걸 하냐. 그냥 ETF 하지. 사실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온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설명회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을 거고 앞으로 뒤에서도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전체적인 시장 레벨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0.8배가 한 대략 2,200포인트고요. 그리고 한 0.9배가 대략 2,500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2,200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0.8x배, 0.8배 초반까지 내려온 건데 보통 이 정도 레벨은 한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때나 발생하는 그런 레벨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0.8배까지, 2,200까지 더 빠질 것이냐?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시스템 리스크를 이제 좀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CDS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오히려 조용하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바닥은 여기서부터 나올 거야. 근데 대신 좀 그렇다고 시장의 업사이드를 높일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익 추정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고 그것들이 그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3분기 이익도 4분기 이익도.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코스피는 2,200에서 2,500까지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자. 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지수가 바닥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거 다음에 지수가 바닥이어서 그럼 여기서 언제 돌아 나올지, 돌아 나온다면 어떤 섹터가 돌아 나올지 그것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애매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할 수 있었다면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그걸 말하고 싶었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코덱스 200 같은 지수 ETF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이건 방송 규정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삼성전자의 그 종목을 사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자.
좀 이런 의미로 삼성전자를 갖고 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바닥이 조금 다져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을 산다라는 의미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홍혜진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어요. 뭐 요즘에 뭐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또 방산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돼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점유율이 좋거나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이미 좀 반영됐을 종목들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주가의 위치 자체가 뭐 바닥에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분기 실적 발표된 종목들로 일단은 어떤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인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미사일로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저조했거든요. 다만 오늘의 실적이 시장의 어떤 반응, 그러니까 이 종목의 반응을 보시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 뭐 호텔신라나 오늘 뭐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지만 어닝 쇼크가 나오고 실적이 생각보다 좀 별로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 넘는 폭락세가 그러니까 지금 뭐 비일비재하게 지금 출현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3.5% 오른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방산주에 대한 어떤 재평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3분기 실적이 4분기 쪽에 어떤 매출 자체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에다 어떤 매출이나 이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연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악화된 상황이 좋은 어떤 매수 자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우디 수주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K 방산에 대한 수주 증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고 실질적으로 수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12조 원 이렇게 26박을 하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도 1조 한 4천억 정도 수주가 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민간 기업이 사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정부 대 정부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방어적인 성격에서 수주 증가 기대 요인도 크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게 저는 LIG 넥스원의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보다 얼마나 강할 수 있을지 주가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지금 오늘 종가부터 60일선까지 지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는 결국에는 매수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목표치랑 지지 라인이 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8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윗자리에서는 일단 10만 원짜리 1차적인 저항 자리. 그다음에 지금 올해 52주 신고가가 11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11만 원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 10만 7천 원 정도 목표치를 좀 설정하신다고 하면 시장보다 물론 강하다라고 무조건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성과 탄력도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반응이 없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면 워낙 급락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점유율과 실적이 좋으면서 리스크가 반영된 종목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지금 주목할 수 있는 이유 있을까요? 예, 알테오젠은 지금까지 총 4건의 SC 제형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규모는 6조 6천억 정도인데요. 특히 2020년에 머크와 체결했었던 4조 6천억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머크는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블랙버스터 그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C 제형은 이제 피하 주사인데요. 이 기존의 현일관 주사보다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환자가 또 이제 고통도 좀 줄여지기 때문에 편리성이 상당히 좀 뛰어난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약가이나 압력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회피성으로서의 좀 이제 가치를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현재 이 SC 제형을 갖고 있는 회사는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028년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머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SC 제형을 다른 바이오시밀러로 예를 들어서 비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시밀러로 공급
공급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매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것을 독점 계약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좀 머커한테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이 알테오젠의 대표이사 지분 또 이제 인수 추진 또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 결정은 다음 달 말에 날 텐데 이게 인수가 되든 되지 않던 간에 일단 그 경쟁사보다 현저하게 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2028년도 이제 로열티 수입이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유치는 상당히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예, 가격적으로는 일단 목표가를 제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는 이제 할로자임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선적 가격은 최근 저점에서 장대 양봉 시연했었던 가격의 저가권 53,000원 이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희진 와우넷 파트너,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리바이오입니다. 미국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대마 관련주인 우리바이오가 어제 8%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어제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8%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한일 단조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동차와 방위산업용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약세장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며 어제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7%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분위기 괜찮습니다. 0.3%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디자인 업체로 최근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요. 상장 상거래일째인 오늘 9% 상승했습니다. 현재 14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4.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봅니다. 2위는 엔리 능률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미래 교육 사업에 총 7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최근 시세를 분출했죠. 오늘도 외국인이 20만 주 이상 사들이며 8%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메가 MD, YBM 넷 등 교육 관련주와 함께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한국알콜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제조기업과 2,698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퀄리타스 반도체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한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9% 급등 후 시간에서도 5% 가깝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주의 부진 속에서도 급등하면서 새내기주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모멘텀은 무엇인지, 향후 주가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 전에 이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상장했으면 충분히 이제 밸류를 받았을 종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아이템 자체는 조금 생소한데 초고속 인터커넥터 반도체 IP 그걸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IP라는 키워드 하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뭐 가온 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런 이제 그 반도체 디자인 IP들 그 비즈니스랑 똑같은 비즈니스예요. 다만 이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많이들 모르셨겠지만 퀄리타스 반도체가 최근에 그 수요 예측에서 올해 수요 예측한 그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요 예측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고속 인터커넥터다 보니까 데이터 전송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모단에서 그 이제
락업 물량도 되게 많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장부터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이 되게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첫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상장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숫자로 밸류에이션을 좀 계산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실적을 땡겨서 그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이 어렵다면 그 투자자들은 이런 좀 세네 개 종목들에 충분히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퀄리타스 반도체 지금부터 조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장 이후에 한 달 정도의 이제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좀 락업으로 나올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 많이 내려온 만큼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반등했던 중화권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에 하락했습니다. 사계지수 보합권에서 마감, 선전도 0.6% 밀리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현재 1.9%로 2%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의 제조업 PMI가 10월 들어서 다시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제조업 PMI도 50.6으로 전월 대비 0.9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는 서머타임 종료로 잠시 뒤 5시에 개장합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확인합니다. 오늘 FOMC 경계감 속의 간밤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각 현재 0.39%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걸로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남은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인상을 종결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밤엔 제약회사 화이자와 반도체 제조사 AMD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